자, 여러분. 자, 8번. 8번 문제. 건필과 용준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자, 아까 그 용도적 틀 속에서 먼저 크기 순서 할 때 중일 근유에서 근린과 유통 순서 바뀐다는 전제 조건 하나고, 항상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 전제 조건이, 건필에서는 같은 크기로 움직이는 것이 녹지와 보생농자, 용적률은 보생농자 네 가지만 같은 크기고, 먼저 법의한 걸 한 다음에 영의한 것은 생각해 본다 그랬습니다. 주상국록, 보생계까지 법의한 분류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건필은 2479 중에 하나다. 2479 중에 하나다. 그러면 제일 높은 90%짜리가 당연히 상업지역이고, 제일 낮은 20%짜리는 녹지, 보생농자. 그럼 이제 보존할 땅 중에서 계획관리가 유일하게 남으니까 그 계획관리가 40이요. 개발할 땅 중에서 주공이 남죠? 70. 이사 친구 완성. 그 상태에서 주상 두 군데서만 0에 따라 달라지지, 나머지는 법령 똑같으니까 주상 두 군데만 신경 쓰면 주거지역이 70이었는데 요것이 0에 따라 세분데, 이 최대치인 70은 제일 비싼 준주거가 70이라면 그 다음에 일반이 60, 전용이 50 떨어진다 그랬죠? 70에서 60, 50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일반이 60이지만 3종 일반만큼은 특이하게 따로 50이다. 그거 따로 주의하시면 끝입니다. 상업지역이 90인데 나눠지면 중심이 90, 일반이 80, 근린 유통 순서밖에 처음 바뀌어서 유통이 그대로 80 쫓아가고 근린이 70이다. 나머지 법령은 똑같은 거 끝. 용적률이라면 법의 한도가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그리고 중간에 145, 100, 400, 500. 1500짜리가 상업지역이고요. 제일 낮은 80%짜리가 보생농자 네 가지가 80이고, 이번엔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녹지랑 계획관리가 100. 그럼 400, 500 남네요. 주거가 공업이 남는데 주거지역이 좀 더 비싸다. 주거지역이 500, 공업지역이 400. 여기서 영의한 것은 크기 순서만 큰 순서들 한번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최대치를 기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거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 최대치만 갖고 이제 최대치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1500까지 보이는 중심 상업이 제일 크고, 1300까지 보이는 일반, 1100까지 보이는 유통, 900까지 보이는 근린, 500을 받는 준주거는 같은 준시 준공업으로 400 받는 중업으로 떨어지고, 350, 300. 일반공업, 전용공업.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3종일로부터 위로 가면서 300, 250, 200, 150, 100.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녹지가 80입니다만, 100입니다만, 보존 녹지만 80이고, 나머지 그대로 100.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요게 기본적인 틀이고, 자, 옳지 않은 거 됐는데,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기 건필 최대 한도는 60인데 3종 일반 주거지 건필 최대 한도는 50이다. 이거 특이한 거. 일반 주거가 다 60이에요. 그런데 3종 일반만 50이다 하는 거. 그리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보생, 농림, 자연관, 이게 보생, 농자 네 가지 건필은 40이 아니고 2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한다 그래야 되죠. 20, 제일 낮은 20. 보생농자, 여기다 녹지까지가 20이잖아. 녹지와 보생농자. 용적률의 최대한 독크를 순서로 나열하면 중심상업 1100까지 보이는 일반상업 1300, 유통상업 1100, 근린상업 900, 준주거 500, 중공업 400, 350. 일반 주거는 먼저 3종 일반부터가 300이죠. 그죠? 자, 이 순서 맞아. 이 순서를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보전 녹지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농림 자연이죠. 보전 녹지에다가 보생 농자, 보생 농자에다가 보전 녹지. 이 다섯 가지는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에서 조례를 정한다. 최대치 80짜리가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거. 50은 최소치고 80이 제일 낮은 건데, 요것이 보생 농자에다가
보전 녹지까지 이 5가지가 이제 용적률에서는 제일 낮은 80 이하짜리죠. 그리고 건폐율은 자연 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되는 지역은 30% 이하에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되는 지구는 40%에서 특광시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는 특례 중에서 평산이 잘 안 나왔지만 작년에 한번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살짝 이 정도로 하자고 한 건데, 이 중에서도 자기 작년 수준만 하더라도 안 나올 게 나왔지만 숫자 자체가 아니고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구별하는 거였잖아. 이 4678이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이게 농어단지를 얘기하고 뭐 숙계가 자취한다 농촌에서 나머지 4678 제일 당시 높은 거에 대해서 이것까지 안 하고 이 중에서 그래서 요걸 찾아라 아마 얘기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번에 제일 낮은 거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낮은 거를. 이 수산자원 보고요 개발진흥지구인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요것이 여기 40이 되는 개발진흥지구는 비도시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가 40이란 말이에요. 같은 개발진흥지구라도 비도시가 아니고 자연녹지. 자연녹지라면 도시지역에 있는 것 중 하나 아닙니까? 자연녹지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라면 이것이 따로 30%야. 이 중에서 자연녹지에 있는 것만 30%. 제일 낮은 거지 이게. 네. 수산자원부구역 비도시의 개발진흥지구예요. 이게 자연녹지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라면 40이 아니고 30 제일 낮은 거란 말이에요. 네. 자연공원, 취락지구, 농어단지. 그래서 제일 낮은 거 찾는다면 자연녹지에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제일 낮을 것이다. 특례 중에서 9번 영도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거 됐는데 일종 일반 주거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4층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지역의 행위 제한 중에 층수 제한하는 건 4층 이하 제한하는 것밖에 없는데 4층 이하 제한하는 것이 일종 일반 지구 지역과 녹지 관리 지역까지지 여기서는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빼야 맞는 거예요. 4층 이하 제한하는 게. 제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일종 일반이 저층 주택 중심이라고 했잖아. 저층이니까 이것이 4층 이하 제한 받는다. 5층부터는 못 짓는다. 4층까지 짓는다. 저층 주택 중심이라. 이건 개념상 그렇다 그랬고 나머지가 녹지 지역 전체, 관리 지역 전체라고 했잖아. 일종 일반은 개념상 4층 이하고 녹지를 관리 4층 이하 낮은 층수로 제한함으로써 녹지를 관리한다.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4층 이하 제한이 필요하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문제는 할 것 같은데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농림이나 자연환경 문제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특수한 것들,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4층 이하 제한을 안 해도 4층 넘어서 지을 건물이 애초에 성질상 아닌 겁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할 것 같지만 안 한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은 주상공과 계획관리 지역에 허용된다. 자, 우리 건축 제한 중에서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물었는데 주택 중에서는 공동에서도 제일 큰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역에서 따질 때 제가 주택 중에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만 했잖아. 그죠? 단독주택이라면 웬만한 데 허용이 되는데 단독주택마저도 아예 금지가 되는 곳은 위험해서 안 되는 곳 2군데만 있다 그랬잖아. 단독이 안 되는 곳. 네. 상업지역 중에서는 유통상업, 대형 화물차 위주로 다니니까 위험해서 공업에서는 전용공업, 충화 공해성업이 들어가면서 애들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 이 2군데 빼놓고 나머지 다 되는 게 단독이었어요. 반대로 공동주의 제일 큰 아파트라면 제일 큰 주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용되는 게 사는 게 쉽다는 거예요. 녹지와 비도시 보존활동은 아예 안 된다 그랬죠? 녹지 비도시 아파트처럼 큰 게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다 개발되게. 녹지 비도시는 아예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녹지 비도시는 아예 안 되니까 여기 나온 것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들어가서 벌써 틀렸고 계획관리는 안 되죠. 녹지니까. 관농지에 들어가니까. 녹지 비도시 안 되고 주상공 중에 허용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계획관리만 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상공도 다 허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보셔야 돼요. 주상공 중에서도
어디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종 전용과 일종 일반이 안 되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전체도 틀려요. 요거 정확하게는 일종 전용과 일반을 제외한 주거 그래야 되지.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을 제외한. 그러면 일종 전용이면은 단독주택 중심이라 아파트 못 들어간다 그랬고, 일종 일반은 저층 4층 이하기 때문에 5개층 이상의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을 뺀 상업지역 중에서는 대부분 들어가는데 역시 단독부터 한 데는 유통상업을 제외한 유통을 뺀 상업지역에 허용이 되고요. 단독이 안 되는데 무슨 큰 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공업에서는 준공업만 허용된다 그랬죠? 네. 전용공업도 안 되고 일반공업도 안 돼. 준공업만 그래도 주거상업업무는 보완. 다시 말씀드리면 주상공 중에서도 녹지 비대지는 아예 안 되고 주상공 중에서도 주거지역 중에는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을 제외한 주거지역, 유통을 뺀 상업지역, 준공업 이렇게만 허용되는 게 아파트. 대표적인 것만 했어요.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건축 제한 나오면은 세세하게 나오는 곳 혹시 있다라면 그 느낌대로 갈 수밖에 없어. 3번의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자, 원래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다는 거 도시지역까지 지정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세분된 지역별로 행위 제한이 다 다르게 돼 있거든. 그러면 건축의 용도 제한이든 건폐율 용준, 즉 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보존 녹지 규정을 적용한다.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라고 했잖아. 도시지역인데 세분이 안 돼 있다면 보존 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게 관리지역인데 세분이 안 돼 있다면 어느 행위 제한을 적용해요? 보전관리. 관리지역일 땐 보전관리. 사계적으로 미지정. 사계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요걸 통해서 논리를 아시란 말이야.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논리. 관리는 보전관리. 사계지역으로 미지정 시 자연환경 보전지역. 4번의 도로법 47조 접도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은 관리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접도구역제는 도로 옆에 건물 못 짓게 통제하는 것이라 비도시에 적용이 되지 도시지역에는 적용이 안 돼요. 도시지역의 도로 주변에 있는 땅은 너무 비싸서 거기 건물 못 짓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적용 안 되는 비도시에 적용되는. 5번에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는 농지법 8조 농지증이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된다. 제한 없이가 틀렸어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지. 도시용 개발할 땅이라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할 필요 없다. 그래서 도시적인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 없이 취득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제한 없이가 틀린 게 도시지역이지만 녹지지역 안에,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공계획 시설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있으면 보존할 때나 좋은 땅인데 이것도 도시공계획 시설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개발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필요 없는, 그럼 순수한 농지가 되니까 농민이 취득해야지. 제한 없이 대신에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겁니다. 적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또 그걸 차근히 관련된 거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적어두시고. 10번에 국계법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 용도지구 중에서는 지역을 보충하는 용도지구 중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것만 다 여기다 해놨습니다. 뻔한 것은 됐고. 1번. 사실 이거 풀 때 여러분 당황하셨어요? 이렇게는 안 나와 절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몇 개만 물어보지 이렇게 많이 나요. 공부용이야, 공부용.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옳은 것을 다 찾아라. 차라리 이거보다도 옳은 것이 전체 몇 개냐, 틀린 게 몇 개냐,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공부용이야, 그런데 공부용. 실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낸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정부 종합청사는 또 점령당하는 거지. 역번에 문화적 보존지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헷갈리기 쉽잖아, 이거. 이거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아니고 특화경관이 돼야 돼, 특화경관이. 여기처럼 뭐 문화적 보존지구가 큰 건축물 이런 얘기는 경관지구에도 나오고 보호지구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구별하는 건 아주 쉬워요. 자, 우리 경관지구라면 자연, 시가지, 특화. 그 특화 경관 중에 문화적 이런 얘기 나오잖아. 특별한 경관이니까. 특별한 경관이니까. 그리고 보호지구 중에서 중요시설물,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렇게 나눠지는 것 중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둘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보호지구는 보호지구의 한 종류고 보호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에 보호보존이 들어가죠. 법에서는 보호지구는 보호보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에 따라 나눴을 뿐이지. 경관지구라면 반드시 무엇을? 경관을 보호하겠다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경관지구라면.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겠다. 경관이 들어가니까 경관에 여러분들은 밑줄을 닦아놓고 아 경관이니까 이거는 문화재나 관련된 경관이면 특화경관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특화경관. 특화경관이 수변경관과 이 문화재에 있는 건축물의 경관이잖아.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곳의 보호보존 이렇게 나오는 게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이 둘을 헷갈리지 말고. 니은번의 고도지구는 높이 통제하는 고도지구인데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서 건축 높이의 최고한도나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대요. 이게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를 없애야 돼요? 최저한도를 없애고 최고한도만 남겨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고도지구가 옛날엔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좋은 땅만 남아있는 거예요. 최고한도를 규제한다면 낮은 건축물 유도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구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개발진흥지구가 좋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이라면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제일 좋고 개발해 주니까 또 좋은 곳이라면 취락지구도 취락을 정비해 주니까 좋다 그랬죠? 복합용도지구도 행위 제한을 그만큼 풀어주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거 외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고도지구 나쁜 겁니다. 최고한도만 통제하니까. 최저한도를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있잖아요. 우리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지구인데 방제지구는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로 나눠지죠. 어느 곳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인지에 따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가지, 많이 안 사는 자연, 거기에 따라 대책이 다릅니다. 자연 방제지구는 괄호 속에 토지 이용도가 낮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주변대 지역에 지정하는 게 자연방지는 이것이고 건축 제한을 통해서 기존에 거의 사람이 잘 안 사는 곳이고 재해 위험이 있다. 앞으로도 들어오지 말아라. 건축 제한을 통해서. 시가지 방제지구라면 시가지는 건축이니까 이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곳이잖아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걸 잘 보시고 비교해 보시는데 정확해요. 리을번의 연안침식관리구역과 풍수해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요거는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방제지구 원래는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에 2번 이상, 10년 동안에 2번 이상 같은 재해가 발생했다. 엄청 발생한 거야. 그 숫자. 아니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연안침식관리구역도 그렇고요.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이 얼마나 침식되면 관리구역을 지정했겠느냐. 요것과 10년 이상, 2번 이상. 이런 사정이 있으면 꼭 지정하라는 겁니다. 지정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틀렸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보호지구에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인데 아까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특화경관을 구별하시라고 했고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겠다. 중요시설물이 뭐냐, 뭐를 보호할 것이냐. 이건 여기서 이거를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항만, 공항, 공용, 교정군사시설. 딱 요 네 가지죠. 항만, 공항에다가 공용시설도 큰 청사 같은 거, 국방, 군사, 교정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 학교시설 아니죠? 학교시설을 옛날에 있다 빠진 거 학교는 X, 요거 맞습니다. 비읍번의 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지정되죠.
특화 경관은 그 문화재 등의 경관을 보호하려고 하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그곳의 보호를 꾀하는 것이라 형국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복지정 여부는 뭐만 안 된다 그랬죠. 뭐만. 중복지정 여부는 지역간만 안 된다 그랬잖아. 지역간만 중복지정 안 됩니다. 지역은 도간농자로 기본적으로 땅의 특성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지역간은 중복지정 안 되고 여기 지구끼리 얘기잖아. 이게 구역끼리 얘기든 지역지구든 지역 서로 간에 다 돼. 서로 간에 다 돼. 지역지구 구역 중에서 서로 간에 같은 데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지역간만 안 되니까 여긴 지구를 물어봤지만 이걸 통해서 구역이든 뭐든 나머지는 다 중복지정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맞고 시읍반의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도 종류가 다양하잖아. 주거개발진흥지구 상업이 아니죠.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주거가 주거기능 중심으로 키울 필요가 있을 때 산업유통에서 산업이 공업이고 유통, 공업과 유통물류, 그리고 관광휴양, 복합은 둘 이상 기능, 특정은 그 외의 특정 기능. 상업을 위한 것만 법에서는 지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만 현재 종류에는 없다. 상업을 위한 게 종류에는 없다. 이응번의 주상공과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필요한 경우 취락지구를 정할 수 있다. 낙후된 취락을 정부에게 한 취락지구는 지정된 곳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주상공이 아니죠. 주상공 대신에 녹지 비도시, 녹지 관농자, 녹지 비도시. 주상공에는 주상공이 비싼 곳에 집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칠 능력 충분하다고 봐서 해줄 필요고 녹지 비도시에서 취락을 스스로 정비하기 못할 도와주려고 한다 그랬잖아.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두 군데 들어가는 이건 맞습니다. 주상공만 바꿔주면 돼요. 다른 구역 안 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막 파괴하는 사람들 취락지구 지어서 그쪽으로 옮겨 살게 하려고 이게 집단 취락이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령과 비슷하게 나중에 나온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주상공을 녹지 비도시로 바꿔놓고 녹지 비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취락, 개발제한구역만 들어가는 것이 집단취락,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속하지만 영의 종류인 자연과 집단에는 없다. 지정할 수는 있는 곳이지만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 미음, 비읍 3번이 되는 겁니다. 11번에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새로 그 지구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신설된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 여러 용도로 쓰는 그래서 이거는 요 말 가지고서도 이게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어느 지역이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지역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지역 바꾸기에는 조금 힘이 붙일 때 지역 바꾸려면 여러 가지 다 이제 행위전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역을 바꿀 필요는 있는데 건축 제한만 풀어주면 된다. 그 정도 되는 지역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이 복합용도지구 갖고 그 지역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대신하는 아주 특수한 겁니다. 뜻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의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 특정설의 입지를 완화를 체크하시고 이걸 강화 그럼 틀리잖아. 그만큼 풀어주는. 그래서 이것이 세 번 좋은 거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복합용도지구와 완화. 2번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되 지구는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고 관리계획이라면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이 시도사 대도시장이죠. 제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지구 이런 것들 다 원칙이라면 시도사 대도시장이죠.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대상은 어딜 대상하나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이다. 요것이 계모임 중에 하나인 일일계. 일일계. 매일 여는 계모임 일일계 했던 게 이게 지정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준주거가 아니고 일반 주거에, 준공업이 아니고 일반 공업에 계획관리 맞고.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준주거인데 그렇지 않은 일반 주거를 준주거처럼 풀어주려고, 바꾸지 않은 sense 풀어주려고 요걸 통해서
공업에서는 제일 좋은 게 중공업인데 일반 공업을 중공업처럼 풀어주는 효과를 내려고. 일일 중에서 일반 상업은 아니 이미 일반 상업 자체는 랭킹 2위에 제일 비싼 곳이라 거기는 뭐 거기서 뭐 중심 상업으로 해주려고 할 거 없고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그리고 계획 관리를 도시적처럼 하려고 이렇게 일일계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땅이. 3번의 용도지역의 변경 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건축 제한만 완화해도 충분하겠다. 그럼 건축 제한을 요걸 통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건축 제한만 완화. 이럴 때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지정 기준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막 개발 수요가 있는 곳을 상상하는데 어디를 지정할지는 개발 수요가 있는 곳. 간선도로의 교차지. 개발 수요 많겠네. 대중교통의 결절지.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것이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게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했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것으로서 1km 이내 결절지. 토론 토지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이 됐든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 개발 수요가 많은 곳 아닙니까? 여기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 중에 하나 또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에서 지역을 글쎄 유지하면서 그보다 좋은 지역의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히려 또 많아지면 차라리 지역을 바꾸라 이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기존 용도지역의 목적에 해가 되지 않도록 3분의 1 내에서만 작게 3분의 1 내에서 이 한도. 그래서 특히 다른 것도 있지만 그 1번, 2번, 5번 더 정확히 12번 보시면 국계법상 용도 지구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점이 다 틀린 것이었는데 지구에 행위 제한은 지구는 상대적으로 지역보다 작기 때문에 원칙은 지방의회가 정하는 토지공개 조례를 정한다. 보통 조례를 정한다. 무엇으로 정하느냐? 조례를 정한다. 단 조례에 의하지 않는 예외 몇 가지만 따르기 하시고 따르기 하지 않는 건 조례다. 무엇으로 정하는 이거를 잘 보시라고 했어요. 그런 걸 지을 수 있다 없다 보다도 그럴까지 하려면 피곤하고. 자, 경관지구는 예외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여기는 건축할 수 없느냐? 도중계획 조례로. 생태계 보호지구 예외 아니에요. 이것도 생태계 보호지구. 생태계로 보존가 큰 건축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을 무엇으로 정하는? 도중계획 조례가 정하는. 여기서는 건축을 건축할 수 있다지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엇으로 정하는지 딱 보시란 말이에요. 고도지구 이제 예외가 나오기 시작하네. 예외라야 원래는 4가지만 크게 3가지만 알아도 돼요. 고도지구라면 높이가 워낙 핵심이기 때문에 고도지구는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데 가장 핵심인 높이를 다른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서 높이를 조례에 맡기면 안 되겠다. 가장 핵심이니까 높이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직접 고도지구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라. 그래서 예외라고 했어요. 핵심이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느냐 하고 도시계획 조례 대신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적어야지. 관리계획. 예외 중에 하나. 관리계획으로 핵심이란 높이를 직접 고도지구 정할 때 정한다. 도시계획 조례를 쫙 사선 긋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정하면 된다니까요. 물론 이것이 최고 높이니까 이거 초과하는 거 못 짓는다. 이거 당연하고. 이걸 또 뭐 미달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최고 높이니까 초과하는 걸 못 짓는다. 취락지구는 예외 중에 하나죠. 역시 고유 특성을 살려서 아까 취락지구는 녹지 비도시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으로 세분되고 자연취락은 국계법 시행령 들어가는 곳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그래야 특징을 살린다. 아까 자연취락은 녹지 비도시만 들어가니까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는 국계법 시행령이 원칙이라 국계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뭐를 지을 수 있는지가. 집단취락은 개발제한구역에만 들어가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제한법은 개특법령이 있어서 그 들어가는 곳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를 따른다는 점에서 예외고. 또 5번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예외예요. 우리 개발진흥지구가 개발을 진흥할 곳이라 기존에 지정된 이 기존의 행위제한만으로 목적했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지역의 행위 제한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가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아닙니까? 다른 법이야 개발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지구라면 그 계획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으로 통제하면 된다.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 위반하는 것처럼 못 지게 하면 바로 개발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예외예요. 만약에 이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 진유지라면 용도 지역에 그 건축 제한으로 바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둘 다 예외예요.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실 아까 복합 용도지구도 들어가는 곳이 좀 한정돼 있었죠. 일개.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0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국회법 0에서도 그 중에서 다시 조례 막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예외만 3, 4, 5번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다 조례에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해두시고 작년에 여기서 어렵긴 했죠. 너무. 국회법의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그건 틀려도 돼. 우리가 뭐 모든 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했잖아. 나온 것만. 나온 데서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틀려도 상관없고 13번에 구역상 용도 구역, 용도 구역.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 옳은 거.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개도의 도,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구역이다.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은 도시에 있는 조그만 산지의 개발을 막겠다 한 거잖아. 그죠? 보안상 이유가 아니지 이거는. 국방부 장관 요청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는 곳은 개발 제한구역이죠.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 제한구역은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개발을 제한한다 서로 비슷해요. 근데 개발 지역이 훨씬 넓은 곳이고 도시 제한구역은 산지 하나라 좁은 곳이고 보안상으로 지정하는 건 군부대 주변에 지정하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개발 제한구역. 2번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분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 제한구역 지정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지정하는 건 맞는데 여기는 뭐 같으냐면 다른 거 다 좋은데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이 아니에요.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래야지. 여가 휴식 공간이고 생활환경 확보. 생활환경 확보.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은 도시 자연공원구역 목적이잖아요. 그 아래 보세요. 3번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요거는 뭐 꼭 넓은 거 하니까 원칙적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여기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랑 2번에 나와 있는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아까 그것을 서로 바꿔줘야 맞아. 응? 여기는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그것도 식생이 양호한 산지 하나, 이 산지 하나, 산안을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거. 그래서 둘 다 개발을 제한해서 건전한 이렇게 나가는 건 똑같은데 개발이 훨씬 넓은 곳이라 건전한 생활환경 그쪽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근데 도시제한구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에 와서 쉬라는 얘기잖아, 쉬라는 얘기. 여기는 단순한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이면 생활환경보다 훨씬 좁은 개념이에요. 결론은 개발제한구역은 넓으니까 국장만이 지정한다 그랬고 보안상이요.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도시제한구역은 작으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이 목적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3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육선에서 필요한 공유 수면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만이 지정하는 곳이고 당연히 공유 수면이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에 지정하는 거 맞아요. 공유 수면에 인접한 토지는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뒤는 틀렸지. 인접 토지도 지정할 수 있죠.
공유 수명과 인접 토지까지. 인접 토지라고 해서 개발이 막 되면은 뭐 어떡합니까?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공유 수명과 인접 토지. 뒤가 틀렸죠. 4번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그래서 구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발할 땅이라고 했어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만큼 개발이 되고, 도시 정비나 지역 거점 육성이 목적이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좋은 땅인데, 올해까지라고 했고, 이게. 그래서 원칙적인 지정권자인 큰 건 아니에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되, 정비 촉진, 지역 거점 육성,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정비를 할 만한 도심과 부도심, 철도 역사 터미널 주변 지역 또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개발할 이런 곳의 전분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냥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다른 것들 왜 들은지 잘 보시고. 제일 구역 중에서 중요한 게 지금 그거 하나만 빠져 있잖아. 시가와 지정구역이 제일 중요한데 이건 내용도 많고 국교부서 직접 정하고 있어서 행위제한도. 그거는 14번에서 얘기하고 있죠. 14번에서. 국교법에서 시가와 지정구역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시가와 지정구역. 시가와 진행되는 속도를 조정하겠다. 무질서한 시가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속도를 조정해서 안정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시가와 유보기한을 통해서 개발을 강제적으로 막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입니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이것도 여러분 아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겠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겠다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었죠? 아까 그 보안성 외에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2번. 근데 거기서 건전한 그 다음에 틀려서 그렇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가 아니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의 시가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겠다는 거지 뭐.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정적 개발을 도모해서 어디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시도자가 지정한다. 대상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이에요. 항상 무질서한 시가자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무질서한 시가자는 도시지역이 가능하고 주변 지역도 덩달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누가요?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사가. 그런데 괄호 쪽에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국장이 지정한다. 정확하게 다 보시고 맞아요. 시가와 유보기한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에 시가와 유보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개발을 원칙으로 막아서 속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 시가와 유보기역 지정하는 사람이 관리기구로 지정할 때 이것도 다 정해. 그때 관리기구로 다 직접 정합니다. 마치 고도처럼 5년 이상 20년 내에서 지정권자가 관리기구로 정한다는 얘기까지 다 맞아. 5년에서 20년을 바꿨던 적도 있고 관리기구로 결정하지 않는다 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고 유보기한도 핵심이라 구역 지정할 때 직접 관리기구로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행위제한이 원칙은 금지. 유보기한 동안의 원칙은 개발행위 금지. 그런데 구조가 허용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으려 하는 건데 도심계획 사업이냐 기타 개발이냐. 국회법에서 항상 그렇게 둘로 나눈다 그랬죠. 공적 개발행위 도심계획 사업이냐 사적 개발행위 아닌 거냐. 도심계획 사업이든 그냥 개발행위든 다 원칙은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할 때 도심계획 사업이라면은 원칙은 안 되는데 무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 엄청 까다로운 것이. 도심계획 사업에는 기타 개발행위라면 원칙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받는 것이 아주 제한되어 있죠.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한 거, 경미한 거. 요것만 허가 대상이 된다. 공익, 생업, 경미 아닌 것은 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틀 잡았던 거. 그래서 항상 3번에 도심계획 사업을 묻고 있죠.
도중계획 사업이라면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 불가피성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서 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래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불가피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까지 해야 돼. 요청하면 국장이 이제 거기서 인정을 했을 때 그 얼마나 이게 잘 하기 힘들겠습니까? 이게 도중계획 사업이에요. 그럼 나머지 4번, 5번은 도중계획 사업이란 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도중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기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도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엄청난 거를 대부분 허가 대상이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외적으로만 3가지 허용될 뿐이잖아요. 임목의 벌채, 조림, 용림 등 영위자는 경매행위. 공익사무 경미 중에 경미네요. 나무를 신고 베는 것은 여기 시가 중에서는 시가랑 관련된 개발행위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거. 특광시장에서의 신고, 아무리 경미한 것도 최소가 허가. 신고는 아예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까다롭다. 도시군계획사업은 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하나요.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개발행위 허가. 아무리 경미해도 신고 없어요. 최소가 허가야. 그것도 3가지 생업, 공익, 경미 3가지만 허가지. 나머지는 아예 못하잖아. 신고는 아예 없는 거예요. 허가입니다. 허가. 그래서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생업 중에서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하여 증축 100의 증축은 그래도 특허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신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신축이라는 것은 뭐 농업인 주택 막 이런 얘기를 써도 신축은 안 돼요. 증축도 100이하고 개축 이런 거 다 그래도 개축 이런 건 됩니다만 신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인 주택이라도 신축이 안 돼. 그렇게 까다로운 것입니다. 15번에 국회법상 하나의 대지나 건축물이 2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행위 제한은 적용 기준이다. 그런 거. 자, 우리 하나의 대지나 건축물이 2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국회법상 이게 건축물 얘기랑 좀 차이가 난다 그랬죠? 1번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반이 넘는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의 대지 첨부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건 건축법에서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국계법과 건축법과 그냥 2 문제를 다 여기서 다룬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국계법에서 얘기할 때는 2번, 3번처럼 330 이하인 부분에 걸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30 이하일 때 하는 예외 규정을 건축에서는 안 써요. 건축에서 만약에 물었다면 지금 1번처럼 330 이하에 걸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전체 반이 넘는 과반이 넘는 지역지구 구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첨부에 다 적용하겠다. 건축에서는 이것만 차이점입니다. 이때도 녹지가 계속 녹지가로 하는 것은 각각 이런 거 다 똑같고 건축에 걸칠 때 얘기도 내용 똑같다 그랬어요. 요것만 차이지. 이건 건축법에서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그럼 2번은 대지의 330 이하인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장 넓은 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규율을 정한다. 이거 옛날 얘기고 지금은 여기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빼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같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착 사선을 그어놓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하잖아.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이렇게 적어놓으셔야 되지. 그러면은 330 이하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걸쳐 있다라면은 전체 대지에서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 만약에 330 이하 부분이 없으면 원래 그 지역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전체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기타 건축 제한으로 나눠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면 전체에 대해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그랬잖아. 가중평균값이 그 지역의 면적 크기를 그대로 가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 적용되는 모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 뭐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기타 건축 제한은 넓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전체에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넓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기타 건축 제한 뿐이지 건폐율 용적률이 들어가서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건폐율 용적률이 그렇게 가중평균이 된다는 얘기는 건축 면적 물어볼 때 대지에다 건폐율 곱해주고 연면적 물어볼 때 대지에다 용적률을 곱해준다고 했는데 국계법에서 그런 건축 면적 연면적을 구하는
즉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330 이하인 부분이 있든 없든 도로변에 띄머리에 걸쳐 있는 상업지역 620 이하의 부분이 있든 없든 녹지가 끼어 있든 말든 똑같다. 다 똑같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건축면적 구하라면 각 나눠져 있는 부분의 건축면적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죠. 어느 경우나 이게 가중평균값이라 그런 거예요. 3번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 이 녹지지역도 가장 작은 부분이 바로 이 녹지지역이면서 330 이하인 부분이면 아까 제가 설명하던 그 규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제외고, 녹지지역이 좀 클 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녹지와 그렇지 않은 우선 각각의 지역 건축이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제공한다. 각각 적용된다. 이건 뭐 맞는 얘기고요. 맞는 얘기고. 이번엔 대지가 걸칠 때까지였는데 건축물이 걸쳐 있을 때, 이때도 하나의 건축물이 걸쳐 있으면 각각인데 두 가지 예를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경관지구의 건축물이 대지에 적용한다. 아니야. 경관지구에 걸쳐 있다면 경관지구에 대한 규정은 경관지구가 속해 있는 그 부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왜 예외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예외는 요거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경관지구를 고도지구로 바꿔내면 맞겠네요? 고도지구와 방화지구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랬잖아. 다른 지구와 달리. 여기에서는. 그래서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고도지구에 속하는 부분 만약에 높이 통제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통제 안 하게 되고 똑같은 건축물인데 높이가 들쑥날쑥 하나의 건축물에 이상할 수 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에 걸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다 적용하겠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규정 자체는 고도지구에 이렇게 했을 때는 건축법에는 없어요. 그건 그쪽에 고도지구에는 높이지 않은 규정 자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 내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여기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5번이잖아.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방화지구. 이것도 방화지구에 대한 행위제한만 적용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 불나서 이쪽으로 옮겨오면 소용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체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고도지구란 차이점이라면은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간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되지. 대지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땅은 불에 안 타니까 방화지구. 대지는 땅은 불에 안 타니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래야 되는 건 맞고, 이때도 경계가 방화지구가 그렇지 않아서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이 된다. 방화벽으로 구획이 됐다면 그 밖의 방화벽 밖에 있는 부분에도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뒤가 틀렸죠?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뒤가 틀렸습니다. 저희 15번 문제 속에서 글쎄 건축법까지 대비한 것이 다 돼 있어요. 핵심은 다 돼 있고. 자, 이제 진도 잘 안 나가네. 아까 7문제 풀었었나요? 아까 6문제 풀었었나? 6문제? 그럼 지금은 이제 8문제밖에 못 풀었네? 쉬세요.